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20년 전 15살의 어린 나이에 홀연히 가족의 품을 떠났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세상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부모님은 매일 밤 딸을 기다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함께 선 남자였습니다. 바로 한국인 사위였습니다. 20년의 세월, 그 긴 침묵을 깨고 돌아온 딸과 한국에서 온 사위, 그리고 외국계 혼혈 손주들을 마주한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차가운 침묵과 서운함으로 가득했던 그 집안에 어떻게 따뜻한 봄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가족의 의미와 진심의 힘, 그리고 한국 문화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화해의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 따뜻해지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엘레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레나입니다. 동유럽 루마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죠. 지금은 한국에서 두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처음부터 이렇게 평온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15살이던 그해 겨울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몰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죠. 왜 그랬냐고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리고 무모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마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죠. 5남매 중 셋째였던 저는 항상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없으면 식구 하나가 줄어드니 집안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을 빵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고소한 냄새에 이끌렸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빵 반죽을 치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언젠가 저도 저렇게 멋진 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하지만 우리 집 형편으로는 제빵 학원은커녕 고등학교도 제대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제빵 기술을 배우겠다고요. 물론 부모님께 말씀드렸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떠났습니다. 새벽에 몰래 집을 나와 마을버스를 탔고 수도인 부쿠레슈티로 향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레스토랑 설거지, 청소, 심부름 같은 일들을 전전했습니다. 밤에는 기차역 대합실이나 교회 앞에서 자는 날도 많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 가서 제빵 관련 책을 읽었어요. 17살이 되던 해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작은 빵집에서 보조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봤죠. 주인 할머니는 저를 보고 처음엔 너무 어리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기회를 달라고요. 일주일만 시험 삼아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오븐 앞을 지켰어요. 빵이 타지 않게 완벽한 갈색이 되도록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엘레나, 넌 재능이 있어. 여기서 계속 일하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3년 동안 할머니 밑에서 제빵 기술을 익혔습니다. 크루아상, 바게트, 케이크까지 모든 걸 배웠죠. 할머니는 저에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빵은 사랑으로 만드는 거야. 내 마음이 담겨야 맛있는 빵이 나온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20살이 되던 해 저는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서유럽으로 떠났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를 돌아다니며 여러 제과점에서 일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빵의 스타일이 달랐고 그 모든 걸 흡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의 케이크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본 한국의 생크림 케이크는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섬세한 데코레이션과 부드러운 질감,
그리고 과하지 않은 단맛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꼭 한국에 가서 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요. 25살에 저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홍대 근처의 작은 제과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했지만 제빵 실력만큼은 인정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외국인인 저를 믿어주셨고 조금씩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신기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음식은 자극적이지만 맛있었죠. 특히 김치찌개를 처음 먹었을 때의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혀끝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한국어를 제법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비자도 정식 취업 비자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났죠. 바로 지금의 남편인 준호였습니다. 일장 글자 수 공백 제외 약 1950자. 준호는 제가 일하던 제과점 근처 부동산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우리 가게에 들러 커피와 빵을 사갔죠.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와 눈이 자주 마주쳤어요. 어느 날 준호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한국어 배우는 거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매일 퇴근 후 제과점에 와서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저는 준호에게 빵 만드는 법을 알려줬죠. 6개월 뒤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과거를 물어보지 않았고 다만 현재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죠.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가족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15살에 집을 나온 뒤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준호와 결혼을 앞두고 드디어 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모든 걸 정직하게 말했죠. 가난했던 집안 형편, 무모하게 떠난 선택, 그리고 20년 가까이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온 것까지요.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엘레나,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가족을 초대할 수 없었기에 제과점 사장님과 동료들이 저의 가족 역할을 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한국 여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인의 아내가 되었죠. 결혼 후 1년 만에 처자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이름은 소피아라고 지었습니다. 루마니아식 이름이지만 한국에서도 발음하기 쉬운 이름이었죠. 소피아를 처음 안았을 때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처음 안았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2년 뒤 둘째 아들 유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엔 준호가 이름을 지었죠. 건강하게만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이렇게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요. 저는 그들에게 나쁜 딸이었고 나쁜 동생이었습니다. 15년이 넘도록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몇 번 연락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추곤 했죠. 무슨 얼굴로 전화하냐고요. 뭐라고 말하냐고요. 안녕하세요. 저 엘레나예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벼운 말이잖아요. 20년의 공백을 메우기엔 터무니없이 가벼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진이의 첫 돌잔치를 준비하던 중이었죠.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루마니아 억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사촌 오빠였습니다. 엘레나냐? 나 미아이야.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아냈는지는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 중요한 건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의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릴 때 누구보다 저를 예뻐해 주셨던 할머니. 제가 빵을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 용돈을 모아 빵을 사주시던 할머니. 미아이 오빠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셔. 엘레나, 엘레나 하시면서 울고 계셔. 돌아올 수 있으면 좀 돌아와줘.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준호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죠. 같이 가요. 나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인사드려야죠. 그리고 애들도 데려가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만나야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어머니는 저를 다시 받아주실까요? 형제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꼭 뵙고 싶었고 그동안의 죄송함을 전하고 싶었어요. 일주일 뒤 우리 가족은 루마니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준호와 소피아, 유진이를 데리고요. 긴 비행 끝에 부쿠레슈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빌려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장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여전히 낯익으면서도 낯설었죠. 2시간을 달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오래된 돌담과 나무 울타리, 좁은 비포장도로. 모든 게 제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차에서 내리자 몇몇 이웃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애가 엘레나 아냐? 맞아, 바실레 씨네 딸. 저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지?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한참을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죠. 아버지는 20년 전보다 훨씬 늙어 계셨습니다. 머리카락은 대부분 휘어졌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루마니아어가 어색하게 나왔어요. 20년 동안 거의 쓰지 않았던 모국어였죠. 저 엘레나예요.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빤히 보다가 시선을 제 옆으로 옮기셨죠. 준호와 아이들을 보는 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뭔가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이분은 제 남편 준호예요. 한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소피아와 유진이 제 아이들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들어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갑다는 말도 보고 싶었다는 말도 없었죠. 단지 들어와라는 차가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르륵 눈물을 흘리셨죠. 엘레나, 정말 네가 맞구나. 저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소피아와 유진이를 보셨어요. 이 예쁜 아이들이 내 외손주들이구나.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소피아가 낯을 가리며 제 뒤로 숨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죠. 애들이 처음 와서 낯선가 봐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어색하게나마 루마니아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엘레나의 남편입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준호는 최선을 다해 인사했죠. 아버지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곤 거실로 들어가셨어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아라. 먼 길 왔는데 피곤하겠구나. 저는 옛날에 제가 썼던 방이 여전히 그대로인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준호와 아이들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예전보다 더 낡아 보였지만 깨끗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청소를 잘하셨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서둘러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루마니아 전통 요리인 사르마레와 감자 스프였습니다. 냄새를 맡자 어릴 적 기억이 확 떠올랐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식사만 하셨고 어머니는 계속 아이들에게 음식을 권하셨죠. 준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열심히 식사했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으세요? 어머니가 준호에게 물으셨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엘레나가 가끔 이런 요리를 해줬는데 어머님 솜씨가 훨씬 낫네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이셨죠. 식사 중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떠세요? 제가 꼭 뵙고 싶은데.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병원에 계셔. 상태가 좋지 않단다. 내일 아침에 함께 가자꾸나. 그날 밤 저희는 제 옛날 방에서 잤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어요. 제가 15살 때 떠나던 그 모습 그대로. 침대와 책상, 벽에 붙어있던 포스터까지. 어머니가 방을 그대로 보존해 두셨던 겁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죠? 응. 아버지가 너무 차가우셔. 당연한 일이지만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갑자기 20년 만에 딸이 나타났는데 쉽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던 거죠. 용서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병원은 작고 낡았지만 의료진들은 친절했어요. 할머니 병실로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너무 작아 보이셨어요. 예전엔 그렇게 건강하시고 활기차셨는데 이제는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죠.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저 엘레나예요. 왔어요. 할머니. 할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셨어요. 처음엔 초점이 없었는데 점점 또렷해지면서 저를 알아보셨죠. 엘레나. 우리 엘레나가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네 할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진작 왔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아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지.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행복하니? 네 할머니. 행복해요. 제 남편이랑 아이들도 데려왔어요. 할머니는 준호와 아이들을 보셨습니다. 잘생긴 사위를 뒀구나. 아이들도 예쁘고. 그날 우리는 할머니 곁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드렸어요. 어떻게 제빵사가 되었고 한국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했는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으셨습니다. 잘했다. 내 꿈을 이뤘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엘레나야, 내 아버지가 화가 나신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란다. 걱정이 돼서 그러신 거야. 20년 동안 네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모르셨잖니. 알아요, 어머니.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이제라도 돌아왔잖니.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 마음도 풀리실 거야. 하지만 돌아온 집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면 고개를 돌리셨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하셨어요. 그날 오후 제 오빠들과 언니가 집에 왔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형제들이었죠. 큰오빠 요네스쿠는 이제 완전히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고 둘째 오빠 안드레이는 배가 나온 아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마리아는 여전히 날씬했지만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엘레나, 정말 너야? 마리아 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오빠들도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함은 어쩔 수 없었죠. 요네스쿠 오빠가 말했습니다. 연락 한번 하지.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뭐 이제 와서 할 말은 없고. 그래도 살아서 잘 지내고 있으니 다행이지. 형제들은 준호에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드레이 오빠가 준호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한국이 요즘 잘 나간다며? 삼성, LG 다 한국 거잖아.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도 열심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 잘 돌봐줘요.
얘가 어릴 때부터 좀 무모한 데가 있어서.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식구가 모인 자리였죠.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 중 요네스쿠 오빠가 말했습니다. 엘레나, 너 여기 얼마나 있을 거야? 2주 정도 있다가 갈 생각이에요. 남편 직장도 있고. 아버지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2주? 20년 만에 와서 고작 2주?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됐다. 할 말 없다. 아버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아버지가 화나신 게 아니다. 그냥 서운하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하시기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청소, 빨래, 요리까지. 어머니는 처음엔 말리셨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죠.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20년 동안 못했던 거라도 지금은 하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반가워했지만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어요. 20년 만에 와서 뭐하러 왔대? 외국 남자 데리고 와서 자랑하려고? 같은 말들이 귀에 들렸습니다. 특히 아버지 친구분들이 문제였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 친구 몇 분이 집에 오셨는데 준호를 보고 노골적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실레, 사위가 외국 사람이라며? 그것도 아시아 사람? 그게 뭐 어때서요? 제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도 없나?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딸이고 제 사위입니다.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저를 딸이라고 준호를 사위라고 인정하신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에도 아버지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침 식사 때도 저녁 때도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으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버지의 냉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죄책감까지. 모든 게 힘들었어요. 어느 날 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엘레나,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뭔가 장인어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 글쎄요. 진심을 보여드리는 거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말로는 안 되는 걸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하는 걸 하기로 했죠. 바로 빵을 굽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오븐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의아해하시면서도 허락해 주셨죠. 무슨 빵을 만들려고? 한국식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 해요. 그리고 김치도 담가 보려고요. 김치? 그게 뭐니? 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배추를 발효시켜 만드는 건데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지만 흥미로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 언니와 고모들도 관심을 보이셨죠. 준호와 함께 마을 시장에 갔습니다. 재료를 사야 했거든요. 밀가루, 달걀, 설탕, 생크림은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한국식 고춧가루는 없었어요. 대신 현지 고추를 사서 직접 갈기로 했습니다. 배추도 샀습니다. 루마니아 배추는 한국 배추와 조금 달랐지만 괜찮았어요. 마늘, 생강, 멸치 대신 쓸 수 있는 작은 생선들도 구했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할머니가 저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 바실레네 엘레나지? 내가 어릴 때 내 기억해. 참 영리하고 착했었는데.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를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있겠니? 그런데 옆에 이분은? 제 남편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할머니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인상이 참 좋네. 잘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런데 엘레나야, 내 아버지한테 잘해드려라. 네가 집 나간 후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셨는데. 매일 내 이름 부르며 우셨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집에 돌아와 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케이크부터 만들기로 했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생크림 케이크였습니다.
밀가루를 체에 거르고 달걀을 분리하고 설탕을 넣어 거품을 냈습니다. 이 모든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했어요. 20년 동안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와 언니, 고모들이 부엌문 앞에 서서 구경하셨습니다. 저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저건 뭐 하는 거야?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반죽을 오븐에 넣고 구웠습니다. 부엌의 고소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감탄하셨죠. 와, 냄새가 정말 좋구나. 스펀지가 구워지는 동안 생크림을 휘핑했습니다. 팔이 아플 정도로 세게 저었어요. 전동 거품기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해야 했죠. 1시간 뒤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겹이 스펀지 사이에 생크림과 딸기를 넣고 겉면도 크림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위에 신선한 과일들을 예쁘게 장식했습니다. 와! 언니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엘레나, 이거 정말 예술 작품 같아. 맛도 좋을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케이크를 자르자 폭신한 스펀지와 부드러운 크림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뤘습니다. 가족들이 한 조각씩 먹어봤는데 모두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정말...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한국 케이크가 다 이래요? 고모가 물으셨죠. 네, 한국은 제과 기술이 정말 발달했어요. 맛도 좋지만 보기에도 예쁘게 만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한 조각 드시더니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맛있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신 거였어요. 다음 날은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것부터 시작했죠. 어머니와 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이 배추를 왜 소금물에 담가? 언니가 물었어요. 이렇게 해야 숨이 죽으면서 양념이 잘 배거든. 한국에서는 김장이라고 해서 겨울에 김치를 대량으로 담가요. 발효 음식이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양배추 절임 비슷한 거 만들잖니? 비슷하지만 맛은 완전히 달라요. 기다려보세요.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대신 쓸 생선 육수를 섞었죠. 한국에서 가져온 새우젓이 조금 있어서 그것도 넣었습니다. 양념의 빨간 색깔을 보고 가족들이 놀랐어요. 이거 먹으면 입에 불 나는 거 아냐? 처음엔 좀 맵지만 중독성 있어요. 한 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요. 양념을 배추 잎 사이사이에 정성스럽게 발랐습니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했죠. 어머니와 언니도 함께 도와주셨는데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셨어요. 손에 고춧가루 냄새가 배네. 언니가 투덜거렸지만 웃고 계셨습니다. 김치를 통에 담고 며칠 숙성시키기로 했습니다. 3일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어요. 그때 진짜 맛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아버지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텃밭을 가꾸셨는데 나이가 드시니 혼자 하기 힘드셨거든요. 준호가 자청해서 밭 갈기를 도왔죠. 처음엔 아버지가 거부하셨습니다.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사위로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한참을 쳐다보시다가 결국 허락하셨어요. 준호는 한국에서 농사 경험이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괭이질이 서툴러서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어머니가 밭으로 도시락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준호가 함께 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아버지가 준호에게 물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하나? 부동산 중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 때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게 잘 되나? 네, 다행히 생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엘레나도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엘레나 잘 부탁한다. 당연합니다, 아버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왔을 때 손에 물집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죠. 왜 진작 말 안 했어? 얼마나 아파?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인어른 마음만 조금이라도 열리신다며. 준호의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 후 김치가 익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완벽하게 발효된 냄새였죠. 저녁 식사 때 김치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빨간 색깔을 보고 가족들이 주저했어요. 이거 진짜 먹는 거야? 네, 한번 드셔보세요. 밥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요네스쿠 오빠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죠. 표정이 일그러졌다가 이내 놀라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상한데? 매운데 맛있어? 그 말에 다른 가족들도 하나씩 먹어봤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죠. 어떤 이는 너무 맵다고 했고 어떤 이는 중독성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한 점 드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점 더 집으셨죠. 이거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좋네. 아버지, 한국에서는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만큼 중요한 음식이에요. 그래? 한국 사람들 입맛이 특이하긴 하네. 그날 밤 아버지가 처음으로 준호에게 말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밭일 고맙더라. 네가 도와줘서 일이 훨씬 수월했어. 천만에요, 아버님.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나저나 한국은 어떤 나라야?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발전이 많이 됐던데.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누군가 한국에 관심을 보여준 게 기뻤나 봐요. 네, 아버님,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그리고 문화산업까지. 아버지는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죠. 엘레나가 거기서 잘 지내나? 네,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엘레나는 정말 훌륭한 제빵사예요. 동네에서 소문난 실력이죠. 그래. 다행이다. 그 대화를 엿듣던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은 큰 외삼촌 생일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죠.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엘레나야, 내도 갈 거지? 네, 어머니. 근데 제가 뭘 준비해 갈까요? 그냥 와도 돼. 큰 외삼촌이 너 온 거 아시면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저는 빈손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식 바비큐를 준비하기로 했죠. 준호가 고기 굽는 걸 도와주기로 했고요. 마을 정육점에서 좋은 고기를 샀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모두요. 그리고 한국식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간장, 설탕, 마늘, 참기름을 섞어서요. 참기름은 한국에서 가져온 게 있었습니다. 고기를 양념에 재웠습니다. 최소 하루는 재워야 맛이 깊게 배거든요. 어머니가 옆에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고기를 저렇게 재우는구나. 우린 그냥 소금만 뿌려서 굽는데. 한국식은 양념이 중요해요. 이렇게 재우면 고기가 더 부드럽고 맛있어져요. 다음 날 외삼촌 댁으로 갔습니다. 이미 많은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2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 대부분이었죠. 다들 저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엘레나 맞아? 세상에, 완전히 어른이 됐네. 외국 사람 데리고 왔네. 남편이야? 질문 공세가 이어졌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도 최선을 다해 인사했고요. 뒷마당에 화덕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불을 피웠죠. 한국에서 캠핑 가서 배운 기술이라며 능숙하게 숯불을 지폈어요. 불이 안정되자 양념한 고기를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고기에서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죠.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 한국식 바비큐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고기가 다 익자 접시에 담아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한입 베어 물더니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완전 별미잖아. 양념이 뭐가 들어간 거야? 한국 음식 다 이렇게 맛있어? 순식간에 준비한 고기가 다 동났습니다. 더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죠. 큰 외삼촌이 다가오셨습니다. 엘레나, 정말 잘 컸구나. 그리고 좋은 남편 만났네. 이 친구 참 괜찮아 보여. 감사합니다, 외삼촌. 한국이란 나라가 대단한가 봐. 음식도 맛있고. 그날 파티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한국 음식을 칭찬했고 준호를 좋아해줬어요. 아이들도 친척들과 잘 어울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했다. 내 덕분에 체면이 섰어.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부터 아버지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풀리신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저를 피하지는 않으셨어요. 아침 식사 때도 가끔 말을 걸어주셨죠. 오늘은 뭐 할 거냐? 어머니 장보기 도와드리려고요. 아버지는요? 밭에 가야지. 요즘 날씨가 좋아서 일하기 딱 좋아.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준호는 매일 아버지를 따라 밭으로 갔습니다. 손에 잡힌 물집이 터져서 피가 났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운다며 열심히 물어봤죠. 아버님, 이 작물은 언제 심는 거예요? 저건 감자야. 봄에 심어서 여름에 수확하지. 한국에서는 쌀 농사가 많은데 여기는 감자와 밀이 많네요. 그럼 우리 땅이 그런 작물에 맞거든. 아버지는 준호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시는 것 같았지만 준호가 진심으로 배우려 하니까 점점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어느 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자리였죠. 어머니가 저더러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엘레나야, 너도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해야지. 다들 내 소식 궁금해 하시거든. 솔직히 좀 꺼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거절할 수 없었죠. 회관에 들어서자 할머니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바실레네 딸이지? 20년 만에 왔다며? 외국 남자랑 결혼했다던데. 어머니가 저를 사람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레나예요.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답니다. 한국? 거기가 어디야? 아시아에 있는 나라예요. 요즘 많이 발전한 곳이죠. 한 할머니가 날카롭게 물으셨습니다.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았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지.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애가 이렇게 돌아왔잖아. 게다가 큰 외삼촌 생일 때 만든 음식 정말 맛있었어. 우리 손주가 자꾸 또 먹고 싶다고 난리야. 맞아. 나도 그 빨간 채소 절임 하나 얻어왔는데 신기하더라고. 매운데 자꾸 먹게 돼.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음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연 거였죠. 그 음식 어떻게 만드는 거야? 저는 김치 만드는 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들이 관심을 보이시며 질문을 쏟아내셨어요.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 물론이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오후 회관 부엌에서 즉석 요리 교실이 열렸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에게 간단한 배추김치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죠. 처음엔 서먹서먹하던 분위기가 점점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 양념을 골고루 바르는 게 중요해요. 손이 너무 매워. 장갑 끼세요. 그럼 괜찮아요. 할머니들은 신기해하시면서도 재미있어 하셨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친절해? 네, 대부분 친절하세요. 특히 외국인한테 잘해줘요. 음식은 맨날 매운 거 먹어? 매운 음식이 많긴 하지만 안 매운 것도 많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끓여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장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걸 넣었죠. 할머니들이 한 숟가락씩 떠서 드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얼얼한데 계속 생각나네. 국물이 정말 개운해. 숙취에 좋겠는데. 우리 남편한테도 해줘야겠어.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 집으로 놀러 오기도 하셨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대단했죠. 어느 날은 마리아 언니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엘레나, 내 친구들한테도 한국 음식 좀 만들어줘. 계속 졸라대서 미치겠어. 언니 친구들은 모두 제 또래 여자들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들이었죠. 엘레나, 한국 화장품 정말 좋다며? 거기서 샀어? 아, 네. 한국 화장품 정말 좋아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줘. 어떤 거 쓰는지. 저는 웃으며 제가 가져온 화장품들을 보여줬습니다. 선크림, 에센스, 마스크팩까지. 친구들이 신기해하며 만져봤어요. 이거 발라도 돼?
물론이죠. 한번 써보세요. 마스크팩을 하나씩 나눠줬더니 모두 좋아했습니다. 얼굴에 붙이고 거울을 보며 까르르 웃었죠. 나 귀신 같아. 근데 시원하고 좋은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가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K-팝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도 찾아왔어요. 준호가 가져온 음악을 틀어주니 다들 신기해했죠. 이게 한국 노래야? 멜로디가 중독성 있네. 춤도 멋있어. 저렇게 칼군무로 추는구나. 소피아와 유진이도 마을 아이들과 친해졌습니다. 처음엔 언어가 안 통해서 힘들어했지만 아이들은 금방 적응했어요. 놀이터에서 함께 뛰어놀며 웃음꽃을 피웠죠.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우리말을 조금씩 배우네. 기특해. 네, 어머니. 애들이 생각보다 빨리 배워요. 엘레나야, 너 한국 가서 정말 잘 산 것 같아. 행복해 보여.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어릴 때 형편이 어려워서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요네스쿠 오빠와 안드레이 오빠, 마리아 언니 가족까지 다 왔죠. 안드레이 오빠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 형부, 한국에서 축구 인기 많아요? 네, 엄청 인기 많죠. 손흥민 선수 아세요? 당연하지. 토트넘 소속이잖아. 진짜 잘해요. 남자들끼리 축구 이야기로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도 끼어드셨어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실력이 어때? 아시아에서는 최강이죠. 월드컵에도 여러 번 나갔고요. 그래? 우리 루마니아도 예전엔 잘했는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준호가 한국 문화와 스포츠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니 가족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마리아 언니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레나, 좋은 남편 만났다. 진심으로 축하해. 고마워 언니. 아버지도 많이 풀리신 것 같아. 며칠 전만 해도 표정이 정말 안 좋으셨는데. 다 준호 덕분이야. 준호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 식사 후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엘레나, 잠깐 나와봐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만 따로 부르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뒷마당으로 나가니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한 대 피우시며 말씀하셨어요. 엘레나야. 네,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가 너무 차갑게 굴었지?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요.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집을 나간 건 우리 탓도 있어. 형편이 어려워서 너한테 꿈을 펼칠 기회를 못 줬잖니. 아버지. 네가 떠난 후에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혹시 무슨 일 당한 건 아닌가? 어디서 굶고 있는 건 아닌가?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못 잤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보이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게 처음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넌 내 꿈을 쫓았을 뿐이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잘 됐잖니? 좋은 남편 만나고 예쁜 아이들도 낳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준호 그 친구 참 괜찮더라. 성실하고 착해. 너를 정말 아끼는 게 보여. 네, 아버지.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국이란 나라도 생각보다 훌륭한 것 같아. 음식도 독특하고 문화도 재미있고. 한국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모시고 구경시켜 드릴게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가봐야겠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좀 나아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온 가족이 기뻐했죠. 병원으로 달려가니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며칠 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셨어요. 할머니. 엘레나. 우리 손주들도 데려왔구나. 소피아와 유진이가 할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예쁜 아이들이네. 할머니가 사탕 줄게. 할머니는 침대 옆 서랍에서 사탕을 꺼내 아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고맙다고 인사했죠.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환자분이 많이 호전되셨어요. 가족분들이 자주 오셔서 그런가 봅니다.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정말요? 그럼 곧 퇴원할 수 있겠네요? 네,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고 괜찮으면 퇴원 가능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랑 있었던 일들, 할머니가 해주셨던 옛날 이야기들. 할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6살 때 할머니 집에서 빵 만드는 걸 구경했잖아요. 그럼 기억하지? 넌 그때부터 빵에 관심이 많았어. 그때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잘했어. 내 선택이 옳았어.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니까 우리 할머니 생각나네요. 당신 할머니는 어떠세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항상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셨는데 엘레나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준호 손을 꼭 잡아줬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야,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지? 네. 3일 후에 떠나요. 그래. 시간이 참 빠르네. 아버지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자주 영상통화 드릴게요. 아이들 얼굴도 보여드리고요. 그래라. 그리고 다음에 또 와라. 이번처럼 20년 기다리게 하지 말고. 네, 아버지. 꼭 그럴게요. 그날 밤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뭔가 특별한 걸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면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막 가족들과 가까워졌는데 또 헤어져야 한다니.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죠. 준호 직장도 있고 아이들 유치원도 있었으니까요. 떠나기 전에 아버지께 특별한 걸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바로 아버지를 위한 생일 케이크였습니다. 어머니께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생신이 언제예요? 다음 주 토요일인데. 왜? 제가 케이크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요. 특별한 케이크요.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 근데 어머니 비밀로 해주세요. 깜짝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알았어.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이틀 동안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최고급 재료들을 샀어요. 신선한 달걀, 고급 밀가루, 프랑스산 버터까지. 돈이 좀 들었지만 아버지를 위한 거니까 아깝지 않았죠. 케이크 디자인도 고민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케이크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인생과 우리 가족의 의미를 담고 싶었죠. 밤새 스케치를 했습니다. 2층으로 된 케이크의 위층은 하얀 크림으로 덮고 아래층은 초콜릿으로 장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꼭대기에는 작은 집 모양을 만들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인 걸 상징하는 의미였죠. 아버지 생신 전날 밤 몰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잠든 새벽 2시부터 부엌에 들어가 조용히 반죽을 만들었어요. 달걀을 분리하고 흰자를 휘핑하는 소리가 너무 클까봐 조심조심 저었습니다. 팔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아버지를 위한 거니까요. 스펀지를 굽는 동안 초콜릿 가나슈를 만들었습니다. 다크 초콜릿을 중탕으로 녹이고 생크림과 섞었죠. 윤기가 흐르는 완벽한 가나슈가 완성되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스펀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완벽한 황금빛이었어요.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탄력이 좋았죠. 식히는 동안 장식용 마지펜을 만들었습니다. 아몬드 가루와 설탕을 섞어 반죽을 만들고 색소로 색을 냈어요. 빨강, 파랑, 초록 여러 가지 색을 준비했습니다. 마지펜으로 작은 집을 만들었습니다. 지붕, 벽, 문, 창문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우리 옛날 집을 본떠서 만들었죠. 오전 7시쯤 되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조립만 남았어요. 스펀지를 3겹으로 자르고 사이사이에 크림과 과일을 넣었습니다. 딸기, 블루베리, 키위를 얇게 썰어 넣었죠. 겉면을 생크림으로 매끄럽게 발랐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조금만 실수해도 울퉁불퉁해지거든요. 1시간 넘게 공들여 크림을 바르고 다듬었습니다. 마침내 완벽하게 매끄러운 표면이 완성되었어요. 초콜릿 가나슈로 아래층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펜으로 만든 작은 집을 꼭대기에 올렸죠. 마지막으로 케이크 옆면에 한글로 메시지를 썼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준호가 가르쳐준 대로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썼어요. 완성된 케이크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 케이크에 제 모든 마음을 담았거든요.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효도, 미안함, 사랑, 감사.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냉장고에 조심스럽게 넣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깨어 있었어요. 다 만들었어? 응. 완벽해. 피곤하겠다. 좀 자. 아니야.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와. 준호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장인어른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오후 가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들과 언니 가족, 친척들까지. 모두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러 온 거였죠. 아버지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맞이하셨지만 표정이 밝으셨어요. 가족들이 모인 게 기쁘신 것 같았죠.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어머니와 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루마니아 전통 요리들과 제가 만든 한국 음식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니까 한국식 잡채도 준비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잡채? 그게 뭐야? 안드레이 오빠가 물었어요. 당면 요리예요. 야채랑 고기를 함께 볶은 건데 정말 맛있어요. 가족들이 잡채를 먹어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거 중독성 있는데 달콤하면서 고소해. 한국 음식은 뭘 먹어도 맛있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어머니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특별한 게 있어요. 부엌으로 가서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촛불 60개를 꽂았어요. 준호와 함께 조심스럽게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끄고 촛불만 켜진 케이크를 들고 들어가자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와, 케이크다. 엄청 예쁘네. 아버지는 깜짝 놀라신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모두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루마니아어와 한국어가 섞인 노래였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아버지는 촛불을 바라보시며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촛불을 끄셨어요. 불을 켜자 케이크가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얀 크림 위에 올려진 작은 집, 그리고 옆면에 쓰인 한글 메시지. 아버지, 이 케이크 제가 만들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요. 아버지가 케이크를 자세히 보셨습니다. 특히 한글 메시지 부분을 오래 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랑해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울음을 보인 적 없는 아버지가 가족들 앞에서 우신 거예요. 아버지.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20년 만에 받는 아버지의 포옹이었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빠들, 언니, 친척들 모두.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그 포옹으로 메워지는 느낌이었죠. 아버지가 저를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다. 네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한국이 너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줬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훌륭한 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잘 키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준호가 다가와 아버지께 인사드렸습니다. 아버님, 60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준호, 고맙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평생 엘레나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단면이 드러나자 사람들이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층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네. 과일도 가득 들어있어. 한 조각씩 나눠 먹었습니다.
모두들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죠. 엘레나, 넌 정말 천재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한국 제과 기술이 정말 대단하네. 아버지는 케이크를 천천히 드시며 행복한 표정이셨습니다. 한 입 드실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술잔을 나눴습니다. 요네스쿠 오빠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 아버지가 우는 거 처음 봤어. 오빠도 울었잖아. 그야.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빠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앞으로 자주 연락할게. 한국에서도 오빠 생각 많이 할게. 그래. 나도 너 보고 싶을 거야. 마리아 언니도 다가왔습니다. 엘레나, 다음엔 언제 와? 1년 후쯤? 아니면 내년 여름 휴가 때? 너무 오래 걸리네. 자주 와야지. 응, 노력할게. 언니도 한국에 놀러 와. 우리 집에 재워줄게. 정말? 그럼 한국 구경 시켜줘야 해. 당연하지. 서울 이곳저곳 다 데리고 다닐게. 밤 11시가 넘어서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정리를 하는데 아버지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엘레나야. 네, 아버지.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아버지. 20년 동안 너한테 미안한 마음만 있었는데 오늘 다 풀린 것 같아.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어렸을 때 늘 해주시던 그 손길이었죠. 한국에 가서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자주 연락해라. 네, 아버지. 매주 영상통화 드릴게요. 좋아. 손주들 얼굴도 자주 보고 싶고 소피아랑 유진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참, 내일 마을회관에서 작은 모임 있는데 같이 갈래? 무슨 모임인데요? 마을 사람들이 너를 위해 작별 파티를 준비했대. 정말요? 그래. 다들 내가 떠나는 게 아쉬운가 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곱지 않던 시선들이 이제는 따뜻한 마음으로 바뀐 거였죠.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가족들과 화해하고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다 내 노력 덕분이야. 그리고 한국 문화 덕분이기도 하고.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예요. 사람들도 따뜻하고 문화도 풍부하고. 그래, 이제 알겠어. 네가 왜 거기서 살고 싶어 하는지.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아버지께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드렸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이제 정말 용서받은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문화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준 것 같다. 감사하다. 다음 날 오후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갔어요. 준호는 정장을 차려입었고 아이들도 예쁘게 옷을 입혔죠. 회관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벽에는 엘레나 환송회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엘레나, 어서 와. 우리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뭘? 우리 마을 딸인데 당연하지.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처음 제가 왔을 때 곱지 않게 보던 분들도 이제는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엘레나,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줘서 고마워. 우리 집에서 만든 거 남편이 엄청 좋아해. 그 한국 케이크 레시피 좀 알려줘. 손주 생일 때 만들어주고 싶어. 한국 화장품 정보 또 보내줘. 정말 피부가 좋아졌어. 이장님이 손뼉을 치며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엘레나와 그 가족을 위한 자리입니다. 간단한 환영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장님은 제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어요. 엘레나는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비록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의 문화를 우리에게 소개해줬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엘레나가 이번에 짧은 기간 머물면서 우리 마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줬습니다. 한국 음식, 한국 문화, 한국의 생활 방식,
우리가 몰랐던 세계를 보여줬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엘레나의 남편 준호 씨도 우리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밭일도 도와주시고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셨죠.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루마니아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놀랍게도 한국 음식도 몇 가지 있었어요. 마을 할머니들이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김치와 잡채를 만들어 오신 거였죠. 할머니, 이거 완벽해요. 제가 만든 것보다 나은데요? 에이, 과찬이야. 네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 식사 중간에 한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엘레나, 내가 한마디 해도 될까? 물론이죠, 할머니. 처음 내가 왔을 때 난 솔직히 좋게 보지 않았어. 20년 동안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잖니? 게다가 외국 남자 데리고 와서.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까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더라. 넌 여전히 착한 아이였고 좋은 엄마였어. 그리고 내 남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더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너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그 나라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처음에 차갑게 대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잘못한 게 더 많은걸요. 할머니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다가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식사 후 간단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준비한 춤과 노래였어요. 소피아와 유진이도 함께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은 루마니아 전통 춤을 추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을 아이들에게 배운 거였죠.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어요.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손수 만든 잼, 수제 비누, 손뜨개 목도리. 모두 정성이 가득한 선물들이었죠. 이거 한국 가서 써. 우리 마을 꿀로 만든 거야. 이건 내가 직접 뜬 거야. 한국은 겨울에 춥다며. 이거 두르고 다녀. 이건 우리 집에서 기른 허브로 만든 차야. 몸에 좋아. 선물이 너무 많아서 가방에 다 들어갈지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저도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들이었어요. 한국 전통 부채, 한국차, 그리고 K-팝 앨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한국의 작은 조각들이에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K-팝 앨범을 받고 환호성을 질렀죠. 엘레나, 진짜 고마워. 한국 가서 더 보내줘.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평소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려나 봐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딸 엘레나가 15살에 집을 떠났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걱정도 엄청 됐죠. 20년 동안 소식이 없으니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왔을 때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외국 사위의 혼혈 손주들. 낯설었죠.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함께 지내보니 알게 됐습니다. 엘레나가 정말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준호를 보셨습니다. 준호, 이 친구는 정말 성실하고 착합니다. 제 딸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안심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이란 나라를 존경합니다. 제 딸을 이렇게 키워준 나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셨습니다. 엘레나, 이제 정말 괜찮다. 아버지가 너를 용서한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다. 넌 훌륭한 딸이야. 아버지.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준호도 다가와 아버지께 깊이 절했습니다. 아버님, 평생 엘레나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다, 준호. 너 같은 사위를 둬서 내가 행복하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루마니아 전통 음악에 맞춰 모두가 어울려 춤을 췄죠. 준호도 서툰 발걸음으로 춤을 따라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격려해줬어요. 준호, 잘하네. 진짜 루마니아 사람 다 됐어. 다음에 오면 춤 제대로 가르쳐 줄게. 자정이 넘어서 파티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 가족이 조용했어요. 행복했지만 동시에 이별이 가까워진다는 슬픔도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선물들이 너무 많아서 가방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엘레나야, 이것도 가져가라. 어머니가 건네신 건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네가 이걸 갖고 있어야지. 내 뿌리를 잊지 말라고. 사진들을 넘겨보니 추억이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가족 소풍 사진.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거 한국 가서 액자에 넣어 걸어놓을게요. 그래라.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보여줘.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엘레나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네, 어머니. 행복하게 살게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화상통화 자주 하자.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 매주 할게요. 약속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옛날 제 방을 둘러봤습니다. 15살 때 떠난 그 방.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예전에 쓰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15살 때의 제 글씨가 보였어요. 언젠가 꼭 세계 최고의 제빵사가 되겠어. 그리고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만들겠어. 그 꿈을 이뤘네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제 방식대로는요. 일기장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 덕분에.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루마니아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차는 오후 2시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모두들 이별이 아쉬워서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이 음식 맛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 가서 보고 싶으면 만들어 먹어라. 레시피 적어줬잖니? 네, 꼭 만들어 먹을게요. 식사 후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준호와 오빠들이 함께 나르는데 생각보다 짐이 많았어요. 선물들 때문이었죠. 이거 다 비행기에 실을 수 있어? 안드레이 오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초과 수화물 요금 내면 돼요. 괜찮아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제 파티에서 봤던 분들이 또 오신 거예요. 엘레나, 잘 가. 건강해라. 한국 가서도 연락해. 우리 김치 만들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게. 다음엔 더 오래 있다가 가.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렸습니다.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어요. 할머니 병원에 들렀습니다. 떠나기 전에 꼭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행복하게 살고. 네, 할머니.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꼭 빨리 나으셔야 해요. 걱정 마라. 할머니 아직 팔팔해. 다음에 올 때까지 기다릴게. 할머니가 소피아와 유진이를 보셨습니다. 착한 아이들. 할머니가 사탕 줄게. 아이들이 할머니께 뽀뽀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병원을 나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에 올 때도 할머니를 볼 수 있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여권, 비행기표, 짐. 모든 게 준비됐어요.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현관 앞에 모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들, 언니.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야, 조심해서 가라. 그리고 자주 연락해. 네, 아버지. 매주 영상통화 드릴게요. 준호, 우리 딸 잘 부탁한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엘레나야, 건강해야 한다. 네, 어머니.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손주들, 잘 키워라.
한국말도 가르치고 루마니아 말도 가르치고. 네, 두 나라 말 다 가르칠게요. 오빠들과도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요네스쿠 오빠가 농담조로 말했어요. 야, 이번엔 20년 걸리지 말고 1년 안에 와라. 알았어, 오빠. 꼭 그럴게. 마리아 언니는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엘레나, 보고 싶을 거야. 나도 언니 보고 싶을 거야. 자주 연락하자. 차에 탔습니다. 창문을 통해 가족들을 봤어요. 모두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가족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집도, 마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슬프지만 행복해. 가족들과 화해했으니까. 공항까지 가는 2시간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루마니아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들판, 작은 마을들, 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하고 짐을 붙였어요. 초과 수화물 요금이 꽤 나왔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탑승구로 갔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1시간 남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들, 언니. 무사히 공항 도착했어요. 곧 탑승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엘레나야, 조심해서 가라. 도착하면 연락해. 아버지 잘 가거라. 한국 가서도 건강해라. 요네스쿠 오빠 잘 가 동생. 다음엔 빨리 와. 마리아 언니 보고 싶을 거야. 사랑해. 눈물이 또 났습니다. 준호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엘레나, 우리 1년 후에 또 오면 돼요. 그리고 영상통화로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맞아. 이제는 연락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루마니아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20년 만에 다시 찾은 고향, 그리고 다시 떠나는 고향.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20년 전에는 도망치듯 떠났지만 이번에는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떠나는 거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루마니아가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응. 우리 집으로. 긴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환승을 포함해서 20시간 넘게 걸리는 여정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긴장감, 아버지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점점 풀려가는 분위기. 한국 음식이 가족들의 마음을 연 것도 신기했습니다. 김치, 케이크, 바비큐. 음식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준호의 노력도 컸습니다. 바치를 도우면서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했죠. 그 진심이 아버지께 전해진 겁니다. 환승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면세점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비행기에서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갈 거야? 그럼. 내년에 또 갈 거야. 나 할아버지 좋아. 할머니도 좋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소피아 많이 좋아하셔. 유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호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죠. 우리 애들 루마니아 잘 적응했네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응. 나도 놀랐어. 언어도 안 통하는데 잘 놀더라고. 아이들은 순수하니까요. 피부색이나 언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른들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지만 아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안도감이 들었어요. 다 왔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높은 빌딩들, 환한 불빛,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역시 서울이네. 활기차.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우리 집 냄새. 집이 최고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희 무사히 도착했어요. 화면에 어머니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다행이다. 잘 쉬어라.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아버지도 화면에 나타나셨습니다. 엘레나, 준호, 애들 잘 있냐? 네, 아버지. 다들 잘 있어요. 그래, 잘 됐다. 자주 연락하자. 네, 매주 할게요. 통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여보, 이번 여행 정말 의미 있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뵙고 엘레나도 가족과 화해하고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줘서 우리 함께 노력한 거죠. 그날 밤 저는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루마니아 가족들과 한국에서 함께 식사하는 꿈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오빠들이 서울 구경을 하는 꿈. 언젠가 그 꿈이 현실이 되길 바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갔고 저는 제과점 일을 재개했어요. 준호도 부동산 사무실로 출근했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거예요.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과 미안함이 사라졌으니까요. 제과점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엘레나 씨, 고향 다녀오니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네, 가족들과 화해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동안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일하는 동안에도 루마니아 생각이 자주 났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제 케이크를 드시며 우시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약속대로요. 첫 번째 통화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야, 네가 가르쳐준 김치 우리 집에서 매일 먹어.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셔. 정말요? 아버지가 김치를 좋아하세요? 화면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중독됐어. 이거 없으면 밥을 못 먹겠더라.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고춧가루 보내드릴게요. 한국 거로요. 그래줘. 그게 더 맛있더라고. 두 번째 통화 때는 마리아 언니가 신기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엘레나, 너 알아? 우리 마을에 한국 음식 열풍이 불고 있어. 다들 김치 담그고 케이크 만들고 난리야. 정말요? 응. 그리고 젊은 애들은 케이팝 듣고 한국 드라마 보고 완전 한국 마을 됐어. 세상에. 내 덕분이야. 네가 한국 문화를 우리한테 소개해줘서. 그 소식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과 루마니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 것 같았거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어요.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가족들과 통화하고 어느 날 제과점에서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고객이 루마니아식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루마니아식이요? 네, 제가 루마니아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먹은 케이크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혹시 만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제가 루마니아 출신이에요. 정말요? 완벽하네요. 그날 저는 어릴 적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케이크를 재현했습니다. 코조나기라는 전통 케이크였죠. 초콜릿과 비스킷을 섞어 만드는 간단하지만 맛있는 케이크. 고객이 케이크를 받아보고 감동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루마니아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혹시 다른 루마니아 음식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이죠. 뭐든 말씀하세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제과점에 루마니아 메뉴를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장님이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요즘 사람들이 이색 음식 좋아하잖아요. 루마니아 메뉴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코조낙, 파파나시 루마니아 도넛, 쿠라비에데 루마니아 쿠키. 손님들이 신기해하며 사갔어요. 이거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루마니아요. 동유럽 나라죠. 완전 맛있는데요? 처음 먹어봐요. 제 루마니아 뿌리와 한국 제과 기술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온 전화였어요. 요네스쿠 오빠였습니다. 목소리가 침울했어요. 엘레나. 오빠, 무슨 일이야? 새벽인데? 할머니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새벽에 갑자기. 의사가 평화롭게 가셨다고 했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준호가 제 어깨를 잡아줬어요. 장례식은 몰이야.
올 수 있겠어? 당연하지.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루마니아 갔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던 할머니. 준호가 말했습니다. 엘레나, 우리 바로 준비합시다. 비행기표 알아볼게요. 다행히 그날 저녁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짐을 꾸렸어요. 사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요. 가족이 우선이죠. 다녀오세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다시 루마니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할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옛날 이야기,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모습,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만났을 때 환하게 웃으시던 얼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자주 올걸요? 죄송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엘레나, 자책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행복하게 가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엘레나 얼굴 보셨잖아요. 그래도 할머니는 엘레나가 행복한 걸 보고 가셨어요. 그게 할머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었을 거예요. 긴 비행 끝에 루마니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요네스쿠 오빠가 나와 있었어요. 오빠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왔구나. 고생했어. 오빠. 집으로 가자. 모두 기다리고 있어. 차 안에서 오빠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편안하셨대. 웃으면서 가셨다고 해. 다행이다. 너 얘기 많이 하셨어. 엘레나가 와줘서 행복했다고. 이제 편히 갈 수 있다고. 집에 도착하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온 가족과 친척들, 마을 사람들까지. 어머니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엘레나야. 왔구나.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상심하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어머니셨으니까요.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루마니아 전통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을 공동묘지에 모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마을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인은 평생을 이웃을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많은 분들의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이 땅에 묻히는 순간 모두가 울었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할머니,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눴어요. 저는 부엌에 가서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마지막 요리였죠.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고 가족만 남았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할머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가 엘레나 자랑 엄청 하셨어. 안드레이 오빠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제빵사로 성공했다고. 저는 성공한 게 아닌데. 아니야. 할머니 눈에는 네가 최고였어. 자기 꿈을 이룬 손녀라고 자랑스러워 하셨어. 며칠을 머물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엘레나야, 산책 좀 하자. 네, 아버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는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슬프지만 어머니가 편히 가셔서 다행이야.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야, 나 한국에 가보고 싶다. 네. 네가 사는 곳을 보고 싶어. 네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직접 보고 싶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그래.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엘레나 한국 집에 가보고 싶다고. 나도 가보고 싶다고. 아버지. 눈물이 났습니다. 내년 봄쯤 갈 수 있을까? 당연하죠. 제가 모든 준비 다 할게요. 아버지와 어머니 모시고 서울 구경 다 시켜드릴게요.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아버지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다음 날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오빠들과 언니도 참석했어요. 아버지가 한국 가시고 싶대.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마리아 언니가 놀랐어요. 응. 내년 봄에 오시기로 했어. 나도 가고 싶은데? 안드레이 오빠가 말했습니다.
오빠도 와. 다 같이 와. 진짜? 우리도 돼. 당연하지. 온 가족이 오면 좋지. 그날 저녁 한국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어디를 구경시켜 드릴지, 무엇을 먹여 드릴지. 경복궁 보여드려야지. 그리고 남대문 시장도 가고, 한강 유람선도 타고, 한국 드라마 촬영지도 가면 좋겠다. 모두가 신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은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슬프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에 올 거니까요. 한국에 도착해서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묵을 방, 여행 일정, 예약해야 할 식당들. 여보, 우리 집이 좁은데 가족들 다 어떻게 재워? 준호가 걱정했습니다. 근처에 숙소 알아보면 되지. 낮에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고. 좋은 생각이네요. 제과점에서도 특별 메뉴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오면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사장님, 제가 루마니아 전통빵도 만들어 볼게요. 한국식과 루마니아식을 합친 퓨전 빵이요. 좋아요. 시도해봐요. 몇 가지 새로운 빵을 개발했습니다. 루마니아 전통빵에 한국의 단팥을 넣거나 한국 찰떡에 루마니아 치즈를 넣는 식으로요. 손님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거 신기한데요? 어디서 영감 받으셨어요? 제 고향 루마니아와 한국을 합친 거예요. 완전 맛있어요. 이런 거 더 만들어주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주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한국 방문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아버지, 비자 준비는 다 되셨어요? 응, 다 했어. 이제 비행기표만 사면 돼. 제가 살게요. 왕복표 다요. 안 돼. 우리가 살 수 있어. 아버지, 제가 초대한 거잖아요. 제가 살게요. 결국 제가 가족들 비행기표를 모두 샀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출발 한 달 전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엘레나야, 한국 가면 뭘 입어야 해? 옷을 새로 사야 하나? 아니에요, 어머니. 편한 옷 입으세요. 한국 와서 제가 옷 사드릴게요. 정말? 한국 옷이 예쁘다며? 네, 예쁜 거 많아요. 명동 가서 같이 쇼핑해요. 설레네.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곳을 직접 가다니. 마리아 언니도 신났습니다. 엘레나, 나 케이팝 콘서트 볼 수 있을까? 알아볼게. 언니 좋아하는 가수 누구야? 방탄소년단. 오, 인기 많은 그룹이네. 티켓 구하기 어려운데 노력해볼게. 가족들의 설렘이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출발 2주 전 준호와 함께 집 청소를 했습니다.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였죠. 이 방은 장인어른 장모님 방으로 하고 거실은 소파 베드 깔면 오빠들이 잘 수 있겠다. 언니는 소피아 방에서 같이 자면 되고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일주일 전이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응. 가방도 쌌고 여권도 챙겼어. 근데 떨리네. 왜요? 비행기 처음 타봐서. 그리고 한국이 어떤 곳일지 궁금하고. 걱정 마세요, 아버지. 한국 정말 좋은 곳이에요. 아버지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래. 기대된다. 전화를 끊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들한테 정말 좋은 추억 만들어줘야 해. 당연하죠. 최선을 다할게요. 마침내 가족들이 도착하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앞에서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출구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였어요. 오빠들과 언니도 함께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엘레나야, 왔다. 어머니,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와, 공항이 정말 크네. 그리고 깨끗해. 아버지, 이건 시작도 안 했어요. 더 멋진 거 많아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2대가 필요했어요. 사람이 많아서요. 서울로 들어오는 길 가족들은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저 건물들 봐. 엄청 높아. 차가 정말 많네. 그런데 질서정연해. 간판들이 다 한글이네. 신기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을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좁지만 편하게 지내세요. 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아니야, 깨끗하고 좋은데? 엘레나가 여기서 살고 있구나. 네, 어머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한국 음식들이었죠.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그리고 루마니아식 사르마레까지. 와, 이게 다 네가 만든 거야? 마리아 언니가 놀랐습니다. 응. 한국 음식과 루마니아 음식 섞어서 준비했어. 아버지가 불고기를 드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 그죠? 한국 대표 음식이에요. 식사 내내 가족들은 감탄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맛에, 그리고 제 요리 실력에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경복궁이었어요. 한복을 빌려 입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들, 언니 모두요. 이게 한국 전통 의상이야? 어머니가 신기해하셨어요. 네, 한복이에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경복궁을 거닐며 설명했습니다. 이 궁궐은 600년 전에 지어졌어요. 조선 왕조의 정궁이었죠. 600년이나 됐어? 대단한데? 근정전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복 입은 가족들이 정말 멋있었어요. 나중에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야겠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명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쇼핑의 천국이죠. 어머니와 언니는 화장품 가게에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엘레나, 이거 다 써봐도 돼? 물론이죠. 테스터예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이 제품은 주름 개선에 좋고요. 이건 미백에 효과적이에요. 어머니가 여러 제품을 사셨습니다. 친구들 선물로 사가야지. 오빠들은 전자제품 가게에서 신기해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정말 좋다더니 맞네. 이거 루마니아보다 훨씬 싸. 여기서 사가자. 저녁에는 한강 유람선을 탔습니다. 야경이 환상적이었어요. 와. 가족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아름다운 다리들, 현대적인 건물들. 한강의 야경은 정말 멋졌죠. 아버지가 제 옆에 오셨습니다. 엘레나야. 네, 아버지. 이제 알겠다. 네가 왜 한국을 사랑하는지. 정말 멋진 나라구나. 그죠? 제가 왜 여기서 살고 싶어 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 완전히 이해한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네. 우리 딸이 이런 나라에서 성공한 게, 그리고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엘레나야, 미안하다. 20년 전에 내 꿈을 지지해주지 못해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아니에요, 아버지.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아버지가 부족했어. 하지만 넌 스스로 일어섰지. 정말 대단해.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울 곳곳을 구경했습니다. 남산타워, 북촌화 농마을, 이태원, 강남, 홍대. 제 제과점도 방문했습니다. 사장님이 가족들을 환영해 주셨어요. 엘레나 씨 가족분들이시죠? 환영합니다. 엘레나 씨는 저희 가게 최고 제빵사예요. 아버지가 뿌듯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든 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식 케이크, 루마니아 빵, 그리고 퓨전 빵들까지. 이게 다 네가 만든 거야?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네. 제 작품들이에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마지막 날 저녁 집에서 작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식사 중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다들 잠깐 들어보세요. 모두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딸이 사는 곳을 직접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국경도 거리도 상관없다는 것을요. 마음으로 이어져 있으면 어디든 함께인 거죠. 한국과 루마니아, 이 두 나라가 우리 가족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엘레나 덕분에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엘레나야, 고맙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서. 그리고 자랑스럽다.
넌 정말 훌륭한 딸이야.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한국인 남편, 혼혈 아이들, 루마니아 가족들.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 작별했습니다. 1년 후에 또 올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엘레나, 너도 루마니아에 자주 와라. 당연하죠. 가족들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이다가 사라졌어요. 준호가 제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잘 보내드렸어요. 응. 행복한 시간이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황하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달이었어요.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꿈을 이룬 제빵사. 가족과 화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딸이자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엘레나야, 마을 사람들한테 한국 이야기해줬더니 다들 가고 싶어해. 우리 마을이 이제 완전히 한국 팬이 됐어. 내 덕분이야. 사랑한다.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도 사랑해요. 그리고 한국도 루마니아를 사랑해요. 우리가 그 달이니까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루마니아에서도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겠죠.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웠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니까요. 진심은 국적도, 언어도, 시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가족. 감사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소녀가 꿈을 찾아 떠나 20년 만에 가족과 화해하고 두 나라를 이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 이 모든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죠. 엘레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겁니다. 감사합니다.